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물가 급등 사태 속에 공무원들의 임금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실수령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공무원 단체들이 내년 37만 7천 원 정액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임용돼 대전 중구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김신혜 씨. 지난달 기준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실수령 월급이 170만 원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월급을 받고 나서 이 정도로 적을 줄 몰랐는데 이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차를 사고 또 언제 결혼을 해야 될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실제로 올해 구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77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201만 원보다 24만 원가량 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를 이유로 최근 3년간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매년 1% 안팎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처우 개선율은 2021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대전 중구와 동구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 단체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7만 7천 원 정액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보수로 MZ 공무원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정액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낮은 박봉에 불구하고 업무 강도는 너무 세고 보수 현실화를 통해서 사기 진작이 있어야지만이 이 MZ세대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각에선 상여금과 당직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공무원들이 받는 실급여 액수는 산정된 액수보다 많아 임금 수준이 그리 열악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 단체들은 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졌던 신창원이 어젯밤 8시쯤 대전교도소에서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신창원은 당시 순찰 중이던 근무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지 12년 만입니다. 강도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수감 중이던 신창원은 지난 1997년 1월 부산 교도소를 탈옥했다가 2년 6개월 만에 검거됐고 22년 6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상병원 세종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상 의원 17명 가운데 15명이 상의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로써 상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0개월여 만에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차기 의장을 선출할 계획으로 앞서 상 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의 막판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의 생존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대부분 대학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선정을 위해 대학 통합과 구조조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역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이 되도록 혁신에 나서면 정부 예산 1,000억 원과 별개로 광역지자체 재정까지 투입하겠다는 게 글로컬 3령 사업의 핵심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각 대학에 1,000억 원씩 지원합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15개 내외 예비 지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청권에서 30개 가까운 대학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대전과 충남 각 한 곳씩 2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는 대학 통합 추진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해외 캠퍼스 설치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규모와 재정의 효율화,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함께 아울러 지역 혁신에 기여하고자 이번 글로컬 30 대학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권에선 그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국립대 위주로 진행됐던 만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과 공주대가 치열한 경쟁 양상입니다. 글로컬 3년 사업이 올 1학기 지역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고유의 강점을 기반으로 혁신적 전략 수립에 한창입니다. 도전에 나선 사립대학들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대는 한의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와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풀뿌리 산업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7개 학과를 40개로 줄이고 입학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벌였습니다. 대전시가 추구하는 어떤 산업의 육성 방향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인재의 양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간 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도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같은 우송대와 우송정부대학, 백석대와 백석문화대학, 청운대와 해전대가 통합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락할 경우 수십 년 된 지역 대학 기반이 벼랑 끝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대학, 선정 못된 대학, 나머지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대학이 이제 딱 세 종류로 나뉠 거예요. 지역 대학들은 심사에 지자체의 협력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시와 충남도의 지원을 주문하는 한편 선정 대학 확대 필요성도 정부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글로컬 30 사업이 대학가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배재대와 모건대가 충청권 사립대 최초로 두 대학 간의 벽을 허물겠다며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우선 연합대학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대학 체제는 소속 학교와 상관없이 재학생들이 학교 시설이나 강의, 수업과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는데 글로컬 대학 신청도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양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과 5km 거리를 두고 있는 배재대와 모건대는 학생 수와 전임 교원 수 등 규모가 비슷하지만 다른 법인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자 두 대학은 대학 간 벽을 완전히 허무는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재대와 모건대는 배재대에서 글로컬 대학 공동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글로컬 대학 신청 공동준비와 공동혁신계획 발표, 확약서를 교환했습니다. 발족식에는 김욱 배재대 총장, 이희학 모건대 총장을 비롯해 각 대학 주요 보직자, 학생 대표, 교직원 노조 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혁신안은 완전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충남대, 한밭대와는 달리 교명과 본부 등은 유지하고 학교 시설 등 핵심 자원을 같이 이용하는 공유형 캠퍼스 형태의 연합대학입니다. 국공립대학 간의 통합은 있어 왔는데 사립대학 간의 학교의 벽 허물기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들은 소속과 상관없이 두 대학 전체 수업의 4분의 1에 달하는 1000여 개의 교양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교양대학, 산학협력 위주 공유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까지 공동 추진해 글로벌 대학까지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이후 완전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대학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을 전제로 학회와 동아리 활동,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공 분야에서는 교수들 간의 어떤 교류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또 교과목을 학점을 공동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대학의 이번 발표가 학력 인구 감소의 위기를 돌파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세종시 장군면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 A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벌목된 나무가 A씨를 덮친 경위에 대해서 주변 작업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벌목 작업 당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7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하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범행 다음 날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가 온종일 충청 지역을 덮었습니다. 황사는 올해 11차례나 찾아왔는데 지난 60년간 관측 이래 역대 8번째로 많이 발생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형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보문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전 도심이 온통 뿌였습니다. 평소 선명히 보이던 고층 건물들도 윤곽만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3km가량 떨어진 대전역도 짙은 미세먼지에 가려 희뿌옇게 보입니다. 중국과 내몽골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하하면서 충청도 영향권에 포함된 겁니다. 운동을 하러 나온 시민들은 불편함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 타고 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다가 요즘에는 좀 해제도 돼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왔더니 입 꾹 다물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 대전 227, 세종 170을 기록했고 충남은 특히 302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모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올 들어 충청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된 건 벌써 11번째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8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엔 없었던 5월까지 황사가 찾아왔는데 최근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어들며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통상 6월에서 8월엔 비가 많이 오고 남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황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올해 봄철 마지막 황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달 지역을 덮쳤던 고농도 황사보단 옅은 수준으로 내일쯤 점차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며 물러갈 예정입니다. 23일 오전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지역으로는 그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사가 물러간 뒤 이번 주 우리 지역은 평년 기온보다 조금 덥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시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은권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과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 조성, 글로컬 대학 육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관심 지원을 시당에 건의했고 8월에 개최되는 영시축제를 비롯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대전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전지법 최석진 부장판사는 다이어트 약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전과 서울 원룸과 예식장, 무인 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치고 16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은 2021년 4월 대비 28.5% 하락했고 대전은 15.1% 떨어져 세종, 대구, 울산, 인천, 부산에 이어 하락폭이 컸습니다. 충남은 9.8% 하락하며 전국 평균 11.8%보다는 하락폭이 낮았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전세 시장 전반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전세 사기 여파를 맞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 시장도 장기화되는 침체로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산림당국과 충남도, 아산시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달 초 영인면 백석포리 일대 야산에서 소나무가 고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검사한 결과 40헥타르에서 감염목 7그루가 확인됐으며 주변에선 80여 그루의 고사목이 나왔습니다. 아산시는 반경 2km 이내 영인면 8개리와 인주면 1개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산림청과 충남도, 아산시는 오는 25일 지역 방제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보령 대천해수욕장 보령 머드 테마파크 일원에서 전국의 자동차 튜너들과 모터스포츠 마니아들의 축제인 2023 보령 AMC 모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보령시와 아주자동차대학이 참여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선 튜닝카를 비롯해 스포츠카와 슈퍼카, 오픈로드카, 캠핑카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색 자동차들과 오토바이 600여 대가 전시되며 다양한 모터스포츠 경연대회도 펼쳐집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한마당도 함께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